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9월 9일이죠. 날짜도 참 좋은 날인데 굿땡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국 시장은 또다시 급락을 했고 그 급락의 주범이 테슬라였죠. 뭐 21%가 급락을 하면서 그죠? 반도체 관련주와 또 기술주 또 금융주 할 거 없이 미국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우리 시장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테슬라 급락에 대한 이유, 그죠? 뭐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있지만 거기에 신문에 또 기사에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는 손종이 콜옵션 거래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그런 기사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또 월스트리트 벳이 부작용이다 라고 하는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주가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테슬라의 주가 모습입니다. 그죠?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뭐 엄청나게 올랐죠, 사실. 그죠? 이 올해 4월 기준, 그러니까 3월 19일 날 저점 나온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5배에서 6배가 올랐죠, 그죠? 5대1 액면 분할을 했으니까 2,500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1650불, 뭐, 그러니까 330불, 환산해서 33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요 8월 초부터 사실은 4분기 연속 흑자에 대한 부분 속에서 S&P 기대감으로 쭉 올라가다가, 그죠? 그리고 액면 분할, 그리고 유상 증자, 그리고 또 애플의 액면 분할 이런 뉴스를 가지고 뭐 거침없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한번 저항을 받아야 될 타이밍에서 받았고 그런 가운데에 뭐에 하락 부분을 세게 받으면서 2차 하락까지 한 부분이죠. 한 방에. 자, 어떤 주식도 좋은 회사의 주식도 주가가 오른 만큼 악재는 없습니다. 그죠? 좋은 주식이란 그죠? 주가가 많이 안 오른 게 좋은 주식이죠. 그죠? 좋은 주식인데 주가가 안 오른 게 먹을 게 있는 좋은 주식이고, 좋은 주식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평가 논란이 일게 되면 그 주식은 좋은 주식이 아닌 거죠. 자, 여하튼 뭐 테슬라가 이후에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 뭐 할 부분, 그 부분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지금 조정이 들어왔죠. 거기에 지금 나흘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한 금액만도 1조 원이랍니다. 그죠? 참 남의 나라 그 테슬라에게 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가 분들인데 반드시 성공했으면 좋겠고, 가장 이제 제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뭐 지난 주말 부분에 있어서도 테슬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300불에서 330불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뭐 이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좋아요를 안 누르고 안 좋아요를 누르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뭐 가슴 아픈 부분입니다. 뭐 떨어져서 좋은 일은 없죠. 그런데 주가를 이야기할 때 냉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모두 다가 위로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죠? 마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그때는 그죠?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 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전 동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4분기 연속 흑자인데 사실은 전기차 본업에 의한 흑자라기보다는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이익 때문에
순이익이 난 거죠. 그죠? 그런 흐름들이 났고, 여하튼 순이익은 나니까. 그죠? 그래서 시세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S&P 편입에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이 상승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으로 300불에서 500불까지 올라가는 이 더블 흐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모멘텀은 S&P 편입 가능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실패를 했으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단기적으로는. 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추정, 매수, 자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올라갔고, 또 시가총액에는 큰 영향이 없는 액면 분할, 유동성이 크니까 이제 비싼 주식보다는 그죠?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로 5분의 1 분할을 해주니까 그것에 대한 효과, 그죠? 그러니까 그것 부분도 떨어질 부분이죠, 그죠? 그것까지 떨어진 겁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왔다면, 그죠? 그렇게 그런 뉴스를 가지고 오버슈팅 했었던 부분은 일단 해소가 된 거잖아요, 그죠? 조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지금은 반등을 기다려야 될 때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지요. 자, 뭐, 그 얘기 속에서 이제 이 머니투데이 신문 부분에 나왔었던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콜옵션 거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인 테슬라가 하루 만에 21% 폭락을 했다.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콜옵션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썼어요. 그죠? 기사분이. 근데 콜옵션이라는 건 뭐 다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콜옵션, 근데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콜옵션은 향후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사기로 했다는 뜻인데, 주가가 정해진 매수 가격보다 오르면 콜옵션 매수 투자자들은 차익을 얻게 되는 거고, 그죠? 반면에 그보다 못 오르면 뭐예요? 차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죠? 옵션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군가 콜옵션을 샀다는 것은 누군가 콜옵션을 팔았다는 뜻이죠. 그죠? 옵션을 매도한 쪽은 손실을 해지하기 위해 현물 주식을 사들여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고, 이렇게 매수한 주식이 시장 변동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여기서 소프트뱅크의 얘기가 나와요. 소프트뱅크 그룹까지 콜옵션 매수에 뛰어든 것으로 나타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난 한 달 동안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에 대해서 40억 달러치 콜옵션을 사들였다. 기사를 원문 그대로 카피해서 글을 올려놨는데 조금 뭐 오타도 있고, 이 기사분이 제대로 이 점검을 안 했나 보네요. 그죠? 여하튼 뭐 소프트뱅크 그룹은 지난달 27일 자회사인 자산운용사의 투자 운용 방법으로 직접 투자보다는 파생 상품을 통해 투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 뭐 그래서 녹인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여하튼 뭐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래도 그 콜옵션, 테슬라 관련된 콜옵션 개인 투자가 거래가 없다는 것은 그래도 천만 다행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콜옵션이니 뭐 풋옵션이니 이런 옵션 부분, 이게 그네들이 말하는, 그죠? 금융 선진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뭐예요? 지금은 우리 6개월 또 연장했지만 공매도, 이런 걸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뒤로는 옵션 거래를 하거나, 그죠? 공매도를 치거나, 이러면서 개인 투자가들을 뭐예요? 농락하는, 거대 자금으로 농락하는, 그게 선진 기법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지무지 만들어 놨잖아요. 오히려 단순하면 그 기업이 괜찮다, 좋다 라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가고 안 좋으면 떨어지고, 이게 수급으로, 주식의 수급으로만 결정이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저도 사실 잘 몰라요.
너무 복잡해서 주식 선물이니 주식 선물 옵션이니 뭐 하면서 뭐 해지니 아니니 프로그램이니 뭐 하면서 그렇게 거대 자금으로 판을 뒤흔들 수 있다면 개인 투자가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공매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열을 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포카도 해보시고 뭐 고스톱도 쳐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카에 패 안 들어와도 돈 자금력을 가지고 계속 콜콜콜 하면서 하면 돈 많은 사람이 결국 따는 겁니다. 그죠? 좋은 패 들고도 그죠? 돈 없으면 후달려서 상대방이 더 좋은 패 들었을까봐 죽게 되는 거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은 경험을 못 했을 텐데, 못 하신 분도 많을 텐데, 죄송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인데, 정말 이 손정희가, 그죠? 옵션 거래를 했을까? 라고 하는데 의문을 좀 제시하는 메리츠증권 요 리포트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이제 주식 옵션에 대한 이야기, 뭐 요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월스트리트 벳이 해자되는 이유는 지난 주말 소프트뱅크의 옵션 거래 논란 때문이다. 소프트뱅크가 주식, 그러니까 그죠? 이 팡과 관련된 종목들 플러스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것이 골자인데, 그렇다면 월스트리트 벳이 전략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다. 뭐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건 뭐 투자 전략인데 그걸 쉽게 노출되겠어요. 그죠? 사실 지난주에 낙폭이 유독 컸던 애플과 테슬라의 옵션 시장을 보면 독특한 모습이 눈에 띈다. 콜옵션 미결제 계약수가 급등락을 보였기 때문이다. 투기적 매매가 원인일까? 뭐 주가 급등과 더불어 콜옵션 계약이 늘어나던 추세는 맞지만, 자, 이제 그림을 같이 보면서 전체 콜옵션 미결제 약정, 애플 주가하고 보면 늘어나던 게 맞지만, 그죠? 이 부분이 액면 분할 시기하고 맞아떨어지는 거고, 지금은 요 급락을 하면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진행됐잖아요. 그죠? 자, 그런 가운데 요거는 이제 애플 주가 흐름이었고, 요거 테슬라. 그죠? 갑자기 콜옵션 이 거래가 엄청나게 많아진 게, 미결제 약정이 엄청나게 많아진 부분이 보이죠. 그죠? 쭉 올라갔다가 또 여기 쭉 내려와 있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아까 이야기한 주식만 거래하고 주식만 움직였던 가격에서 보기 힘든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시장이 성장한 만큼 옵션 시장의 영향력도 커지는 것은 마땅한데, 그죠? 이번 논란에 대한 의문점이 일정 정도 있다는 겁니다.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정 시점에서의 수익을 더 창출하기 위해서 콜옵션 매수를 하려면 사실은 뭐예요?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이 보유한 아마존 쪽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지금 이 아마존이 보유한 주식입니다. 아마존이란다 참. 소프트뱅크 그룹이 보유한 지분 리스트입니다. 아마존이 엄청나게 절대적으로 규모가 크죠. 그죠? 10억 440만 달러잖아요. 그죠? 반면에 테슬라는 거의 한 9분의 1,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그죠? 그런데 굳이 하려면 아마존을 가지고 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의도가 기사 내용처럼 콜옵션 부분 거래를 손정희 그 소프트뱅크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단기 과열에 의한 흐름이었느냐? 오히려 저런 옵션 거래가 아니었다면 단기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었던 액면 분할 재료나 S&P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올랐었던 부분이라면 충분한 가격 조정을 보인 건데, 그죠? 그런데 저렇게 파생과 연관된 옵션에 의한 움직임이었다면 항상 옵션은 과매도, 과매수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죠?
어느 쪽이 더 힘겨루기 위해서 힘이 세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 어떤 악재에 의해서 하락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죠? 이 테슬라와 관련된 관점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그죠? 여타 기술주 부분에 있어서, 그죠? 오늘, 어제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부분 속에서 미국 시장이 화웨이 규제하고, 그죠?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속에서, 이 테슬라 악재, 이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시장이 조정을 보였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이 시장 이 가격들이 기술주들이 미국 시장이 급등하면서 8월 중순부터 급등한 거예요. 그 급등하고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은 8월 26일 그죠? 요 타이밍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 재확산이라는 악재를 맞으면서 시장이 먼저 사전적으로 조정을 보였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을 추종해서 지수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하락 부분을 고스란히 다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내일은 옵션 만기예요. 오늘 잘 버텨준 시장이죠. 그죠? 잘 버텨줬지만 내일은 만기이기 때문에 쿼드러블 워칭데이, 쿼드러블 워칭데이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 또 그 다음날은 주말 이런 금요일 부분이고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 시장이 안 좋았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로 삼으신다면 내일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이 들어온다면 오늘은 매수하는 날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지만 내일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 들어와서 또 아침부터 갭 상승할 때 쫓아가서 매매하지 마시고 옵션은 거래 흐름들 속에서의 시세는 그냥 버리는 시세다. 개인 투자가들은 그죠? 옵션 만기의 그 프로그램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부분들 속에서 시장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오늘 많이 매수를 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미국 시장이 반등했을 땐 오히려 아침에 조금 매도를 하고 주 후반 금요일 부분에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낫다. 그죠? 중장기는 그런 전략을 채택할 필요가 없지만 한정된 자금으로 주식 매매를 하시는 단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한 타이밍에서는 오히려 주식 비중을 우리 시장은 늘리고 반대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보는 전략 이런 부분들을 함께 병행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물론 길게 끌고 가는 종목이나 여러분들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섹터의 종목 부분들은 길게 갖고 가는 거고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여하튼 어제 이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테슬라와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급락하는 형태 그건 당연했었던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 시장이 나름대로 이겨줬다라고 하는 부분 하락은 했지만 그죠? 그래도 선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행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송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